자,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신격호 회장의 어떤 성향, 여자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걸 좀 다뤄볼 생각인데요. 신격호 회장은 특이하게도 돈 빌리는 걸 되게 싫어했다고. 돈 빌리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싫어했냐면 기업을 상장하는 것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기업을 상장해? 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업인데 이걸 나눠 가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놓고 보면 롯데 성장의 또 하나의 발판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가 오지요. 그 얘기는 기업의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유리한데 롯데 같은 경우는 빚이 적었기 때문에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가 쉬웠다는 점이고 또 그 당시 도산하는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기가 유리했었죠. 이게 신격호 회장의 특징인데 신격호 회장은 또 하나의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을 보는 눈이 상당히 안목이 있나 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롯데는 부동산 재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격호 회장이 88년도에 세계 부자 순위 4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도 사실은 사업적 수완 아닙니다. 일본 도쿄에도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1988년에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 거죠.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의 땅을 다 살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시대니까 부동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신격호 회장의 여자 그러면 일단은 3분 정도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9살에 한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노스키 여사와 결혼을 하는데 20살에 일본으로 가버리죠. 그 당시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낳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일본을 가고 난 다음에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이 신영자 씨죠. 그래서 신영자 씨는 자기 아버지를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처음 보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노스키 씨가 29살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신영자 씨는 조부모 밑에서 자라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신격호 회장이 이 신영자 씨 많이 아끼게 되고 실제로 이제 신영자 씨 보시면 롯데 백화점, 롯데 면세점, 롯데 쇼핑 같은 걸 차리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지금 현재로도 롯데 계열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라고 하면 일본 가서죠. 대략 30쯤, 저 노래도 떠오르는데요. 30쯤에 이런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일본인과 결혼을 하죠. 일본 결혼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2명의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동주, 신동빈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생각해보니까 혼혈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분이 누구냐면 서미경 씨입니다. 미스 롯데 선발대 1회 때 있었던 서미경 씨인데 이 서미경 씨는 원래 인기 배우였었어요. 23살쯤에 갑자기 돌연 일본 유학으로 가버리죠.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88년도에 갑자기 호적에 딸을 하나 올리게 되죠. 그 딸 이름이 신유미 씨인데요. 그때 밝혀진 게 서미경 씨와 신격호 회장과의 관계였던 거죠. 서미경 씨와 신격호 회장은 나이 차이가 38살 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딸 신유미 씨를 언제 낳은 거냐면 신격호 회장이 60이 넘어서 낳은 거예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그래서 그때 밝혀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2000년대 넘었으면서 이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조금씩 밝혀지게 되죠. 이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의 재산이 1조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밝혀지기 시작한 게 롯데시네마. 여러분들 극장 기억나십니까? 팝콘은 다 독점이에요. 이 롯데시네마 팝콘 독점을 갖고 있는 게 그렇죠. 서미경 씨라고 하고요. 또 롯데 호텔 안에 있는 음식점들을 운영하는 회사를 갖고 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롯데홀딩스 지분의 거의 6.9%니까 7% 가까운 지분을 갖고 계시는데 그 당시 시가를 계산하니까 이게 한 7천억쯤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갖고 계시니까 다 합치면 1조가 넘는 거죠. 다만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만 99세에 돌아가시니까 백수를 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적인 상속은 받지 못합니다. 그냥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신격호 회장의 형제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격호 회장은 물론 5남 5녀의 장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농심 회장입니다. 신춘호 씨죠. 농심은 따로 한번 소개할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라면 얘기할 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신준호 회장이죠. 푸르밀 회장인데 푸르밀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롯데 우유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분쟁 같은 것들 이런 게 발생하면서 이름을 바꾼 거죠. 푸르밀로. 주로 유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매장에 가시면 비피더스. 물론 비피더스는 일반 명사인데 이건 푸르밀만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만나시는 비피더스가 푸르밀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이 신선호 회장이 있죠. 일본 산사스 식품의 회장입니다. 근데 일본 회사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면 자주 볼 수 있는 게 주로 우동이 우동. 신정희 씨, 동화면세점 회장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형제들이고요.
신격 회장은 글쎄요, 개인적인 소견인데 아마 재벌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특히 젊을 때 사진 보시면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잘생기기도 한 분이 건강하기도 하셨다. 90세 넘어까지 경영 일선에 계셨어. 그래서 하나 놀랍게도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었답니다. 대부분 재벌들 보시면 병원이 있죠. 여러분들이 현대가는 아산, 그다음 삼성은 말 그대로 삼성을 갖고 있는데 이 신격 회장이 워낙 건강했기 때문에 롯데는 병원이 없었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걸 또 자식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글쎄요, 좋은 일이었을까 아닐까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장기 집권을 한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후계 구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들이 둘 있죠. 신동주, 신동빈. 두 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일본 롯데는 장남인 신동주에게, 한국 롯데는 차남인 신동빈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장남인 신동주 회장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었나 봐요. 일본 롯데로 시작해서 한국 롯데를 만든 건데 규모가 문제였어요. 그 당시로 일본 롯데에 비해서 한국 롯데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동주 회장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 장남이 되나 쬐깐한 거? 동생 큰 거? 이거 아님.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신동주 회장이 한국 롯데 쪽의 지분들을 계속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럼 신동빈 회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라? 이거 봐라. 이러다 다 뺏기겠는데.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신동빈의 반격이 시작되죠. 그래서 신동주 회장을 해임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신동주 회장은 결국 장남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비댑니다. 이제 아버지 몰고 와갖고 야, 아빠가 나보고 하랬어 나 장남. 그랬더니 신동빈 회장이 뭐 하죠? 아버지도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러고 회장이 됩니다. 2015년에 있었던 왕자의 난의 승자는 차남 신동빈인 거죠. 우리는 보통 그게 왜 가능했는가라고 할 때 롯데의 지분 구조를 갖고 주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롯데의 지분 구조는 사실은 한국 기업들 중에서 가장 복잡하게 돼 있고 실제로 본사가 일본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들도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한번 이해해보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롯데를 보시면 뭐 롯데 제과, 롯데 칠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롯데 호텔 빼고 롯데 짤 달고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게 롯데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머지들의 지분을 잘 조절을 해서 롯데 호텔이 나머지를 다 지배하고 있구나. 이 롯데 호텔의 지주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홀딩스죠. 롯데 홀딩스가 롯데 호텔을, 그리고 롯데 호텔이 나머지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롯데를 어떻게 지배하면 됩니까? 그러면 롯데 홀딩스의 쉽게 표현하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 되죠. 근데 롯데 홀딩스의 50% 이상의 지분을 혼자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지분을 많이 갖기. 두 번째는요, 의결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 세력을 가지면 되는 거죠. 신동빈 회장이 이길 수 있었던 건 지분을 좀 많이 가지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을 50%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보다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롯데는 점점 위기를 맞기 시작하죠. 2016년부터 드디어 롯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6년 사드 부지를 롯데가 제공하게 되죠. 롯데가 골프장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게 중국한테는 곱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퇴각하게 되는, 중국에서 빠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2018년도에는 국정농단에 연루돼서 구속도 되시고 또 그때 반일 감정에 의해서 불매운동에도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당연히 롯데 주력 사업들, 호텔, 유통, 이런 마트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0년 기록에 보니까 롯데가 1조 정도, 1조 이상의 적자를 봤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마도 추론입니다. 그냥 롯데는 탈한국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동빈 회장이 한국의 이미지로 각인되는 롯데보다는 점점 한국을 벗어난 롯데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